한 달 동안 썼던 다이어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새해 첫 다이어리를 어떻게 썼나 볼까요? 제가 다이어리를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그날의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쓴 내용을 가지고 정할 때도 있고, 그날 좀 깊게 생각한 것들을 적을 때도 있고, 그리고 아쉬운 것, 아니면 되고 싶은 것, 아무튼 그 하루에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것을 한 줄로 이렇게 제목을 짓는 것을 빼먹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글을 쓰면서 제목 정하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부를 훑어보기 힘들 때는 이 제목만 보고 그날 하루의 중요한 일들을 떠올리는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 하루에 이름을 붙여주는 건 내 일상을 조금은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일에는 이렇게 써놨네요. 버릴 것을 사지 말 것. 너무 욕심껏 물건을 쟁여서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것들을 반성하면서 쓴 제목입니다. 30일에는 내 감정에 대해 책임지기. 좋은 제목이죠. 15일과 16일의 기록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5일의 제목은 진정성이라는 말의 밀도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이 말은 MB 고프스타인의 부르키와 작은 양이라는 그림책을 읽다가 작가의 말을 통해서 얻은 제목이에요. 내가 책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삶, 그 아름다움과 진정성입니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수첩에 적어두고 싶었고요. 이 진정성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진정성이란 말을 많이 쓰고 함부로 쓰면 그만큼 그 진정성의 가치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고프스타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열심히 일하는 삶, 아름다움과 진정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진정성은 어떤 일을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성의를 다해서 해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매일매일 제 일상에서 하는 일들에 성의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것이 다 좋은 결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점검할 때 눈앞에 놓인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축적의 힘을 믿는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어떤 흔적들이 쌓이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나 성취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를
내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말 속에 이 작가도 어쩌면 나에게 그것이 괜찮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뭔가 용기를 주는 것 같은 글이어서 수첩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16일의 제목은 저릿한 시간들을 몰랐네 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가 다리가 저려서 어느 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저리다란 말을 다시 찾아보고 나서 아픈 줄도 모르고 무리해서 몸을 함부로 막 썼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썼고,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저와 약속한 그런 날이어서 기록을 해두었고요. 이렇게 기록해둔 덕분에 그 하루 30분 빠르게 걷자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그걸 실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제가 매일매일 걸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를 성공한 날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쓴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메모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다이어리를 다시 들춰보고 정리하는 것을 저는 복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퀸스 갬빗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그 복기라는 단어를 유의 깊게 보게 되었어요. 체스나 바둑을 두고 나서 그 시합한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자기가 실수한 부분은 어딘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놓친 부분을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어떤 작전을 짜는 모습을 보면서 다이어리를 쓰면서 그 복귀하는 과정을 접목시키면 내 삶에도 뭔가 실수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고 바빠서 놓치는 것들을 잘 챙겨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다이어리를 천천히 되짚어서 읽다 보니까 중요한 말들을 많이 써놓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북돋우는 말도 많이 적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계획들도 많이 세워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저 자신과 중요한 약속을 많이 해 두었는데 그것을 제가 제일 먼저 까먹고 실행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꼭 일정 기간 동안 다이어리를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들춰보면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이어리를 쓰는 보람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꾸준히 쓰게 된 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2022년 1월 한 달 동안 제가 제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이렇게 메모지에 적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칭찬해. 한 달 동안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만한 일을 뭔가 봤더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매주 업로드 약속을 지킨 것,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미루 글방에서 많은 회원들과 글쓰기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글쓰기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그리고 제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12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제야 읽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놀라면서 읽고 있는데, 아무튼 경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좀 배우면서 읽고 있는 책이어서 경제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 제가 제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정리하고, 그리고 책의 말들 수집 노트를 꼬박꼬박 끝까지 빠지지 않고 한 달을 다 써서 완성했다는 것. 이것은 저를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 메모는 내 삶의 경고등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적어보았습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를 올해의 중요한 일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이렇게 적어둠으로써 잘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메모는 1월의 책이 저에게 무엇을 남겼나 하는 것입니다. 16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와 늑대 관련 책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내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현상이든 내가 그걸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내 감정을 삼켜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 내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삼키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 거리와 질과 밀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었고, 내가 어떤 싫어하는 감정, 불편해하는 감정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 먼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싫어해도 괜찮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결정해서 그쪽으로 마음을 주고 더 열심히 가꾸면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랐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책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로 제가 다이어리에 쓴 여러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나중에 참고할 것들을 이렇게 추려보았습니다. 인덱스 기능을 하는 메모지가 될 텐데요. 1월 9일과 1월 17일자에는 유튜브 기획안과 그리고 내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나, 어떤 채널을 만들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에 대해서 적어 놓은 글들과 메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가 또 회의감이 들 때 이 페이지를 펼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는 시금치 한 봉의 흡족함이라는 이렇게 짧은 단상을 적어놨는데 글감으로 쓰기에 좋아서 이렇게 따로 메모를 해뒀고요. 그리고 1월 12일에는 또 시낭송에 대한 멋진 글귀를 써 놓았는데 구글 문서로 옮겨서 한 편의 글로 완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1월 14일에도 유튜브 소재들을 제가 쭉 목록들을 나열해 놓았고요. 1월 15일에는 진정성이라는 말의 밀도, 아까 그 따로 영상을 찍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어갈 때 1월 15일자 다이어리를 펼쳐서 살펴보면 되는 거죠. 1월 18일에는 5월의 한 책방과 그 콜라보할 그 기획안들을 써놨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기록해 놓은 좋은 아이디어들과 어떤 계획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인덱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어서 메모지 그 다이어리 뒤편에 꽂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